자, 이번 시간에는 10강 내용으로 처음으로 배우는 jQuery 과목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인터랙션을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보다는 저희가 jQuery를 사용한 그런 방법들이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jQuery 과목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모바일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데스크탑 할 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완성된 소스를 그냥 배포했는데 저희가 이런 모바일 타입 작업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jQuery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사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소스도 관련된 인터랙션 관련된 소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슬라이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저희 소스를 한번 열어보시면, 자, 강좌 내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베이직 jQuery 폴더가 이렇게 있고요. 소스를 저희가 5개 정도로 베이직 jQuery 1, 2, 3, 4, 5번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자, 완성된 자료는 이렇게 있고요. 이전과 동일하죠. 그리고 스타트 화일은 여기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 베이직 jQuery 1 언더바 1.html 문서로 이렇게 진행해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소스들을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CDN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jQuery 여러 가지 문법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통 이제 저희가 CDN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CDN이라는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처럼 컨텐트 저희가 딜리버리, 자, 네트워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자,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소스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웹 요청에 의해서 해당 소스가 배포가 되는 형식을 저희가 CDN이라고 하죠. jQuery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이면서요, 이렇게 CD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CDN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그런 코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 CDN을 배치를 하면 저희가 웹폰트를 쓰는 것처럼 여기 웹폰트를 사용하고 있죠. 이것도 일종의 CDN이죠. 자, 이런 것들을 제공받아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한 그런 소스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jQuery는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해당 요건들은 지금처럼 간단한 이런 슬라이더를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해당 요건들을 작성하기 전에는 저희가 지금처럼 이런 문법적인 부분들을 먼저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스크립트를 로딩하기 위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태그는 바로 스크립트 태그가 되겠습니다. 자, 외부에 대한 경로를 지정할 때 이렇게 src라는 방법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해당 소스를 이렇게 웹소스를 링크를 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할 때 저희들 소스를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스크립트 방식을 작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src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로컬 경로를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JS 폴더에서 main.js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웹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절대 경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웹 요청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 내부에 HTML의 내부에 작성을 하실 때는 지금처럼 스크립트 이렇게 코드로서 작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성을 해서 지금 여기 안에 이 내용들이 HTML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스크립트 코드는 CSS와 좀 다르게 동작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CS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이 방식들을 보게 되면 좀 다르죠.
여기서는 외부에 있는 스크립트를 불러오는 방식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작성할 때, HTML에서 내부에서 작성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요. 자, 내부에서 작성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가 이 스크립트를 아직도 저에게 이제, 이게 웹 개발이 이루어질 때, 초기 작업의 상황에서 이렇게 HTML 내부에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작성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CDN을 사용할 때는 저희가 이제 CDN이 아니고 저희가 링크 CSS를 사용할 때 저희는 이렇게 썼었죠. 자, 링크 태그를 사용해서 여기서 저희가 CSS에 자, style.css 이런 식으로 걸어 놓으셨고요. 그죠? 자, 이게 대응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 외부에서 소스를 사용할 때는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방식으로 쓰고요. 자, 그리고 CSS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 자, HTML 내부에서 자바스크립트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위에 있는 코드를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내부의 코드를 쓰실 때는 저희가 스타일로 씁니다. 이렇게 HTML 내부에 작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태그가 바뀐다. 이런 점들이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스크립트 형식을 이렇게 작성하고요. 그것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SS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서 해당하는 HTML 부분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일반적으로 등장을 해도 CSS는 잘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이 돼서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스크립트를 적용을 할 때 이 스크립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참조 코드가 있을 거예요. 뭐 간단하게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있는 지금 컨트롤러의 LI를 클릭하는 코드를 저희가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안쪽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달러 표시를 사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러 표시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하고요. 여기 안에 있는 요건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CSS 기법 그대로 자, 이렇게 컨트롤러라고 지정했고요. li 이렇게 클릭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해놨고요. 그 다음에 클릭 이런 요건으로 작성했습니다. 컨트롤러의 li 펑션 타입으로 제작을 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코드문으로 해당하는 요건들을 제작을 할 텐데 보통 이제 이렇게 지금 컨트롤러 부분에서 li에 대한 부분을 지정할 때요. 여기서 이제 보통 클릭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구문들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자, 먼저 여기에 대한 이렇게 지정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참조되는 지금 클릭되는 요건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결자는 바로 점입니다. 점으로 연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이벤트 요건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벤트 요건이 들어가고 이 펑션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실행 명령어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 식으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요거를 조금 이제 정리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해당 요건들 보통 이제 우리가 국어를 논할 때 국어 같은 요건에서요. 이렇게 논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주어라고 하죠. 보통 주어. 자, 주어에 관련된 요건들을 지정할 때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달러 이런 방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jQuery 참조라고 하고요. 자, jQuery 이렇게 참조라고 하는 거죠. 참조라고 하는 내용들이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주어격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목적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레퍼런스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CSS 기법을 그대로 활용하죠. 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보다도 훨씬 더 쉬운 그런 이유가 되겠죠. 훨씬 더 직관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컨트롤러 li라고 지정하면 이 li를 모두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의 것을 모두 지칭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클릭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이벤트라고 합니다. 클릭. 그래서 이제 클릭이 일종의 이제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바로 이벤트 명령어라고 하는 거죠.
자, 명령어라고 하는 이렇게 지칭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처럼 소괄호가 있다는 거죠. 그죠? 소괄호가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이벤트 명령어라고 보통 칭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저희가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펑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클릭이 됐을 때 나중에 실행되는 그런 콜백 함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그죠? 이벤트 자, 실행식이라고 하면 됩니다. 실행식.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중간에 연결되는 파트에서는 요거는 이제 점 연산자라고 해서 요거를 접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참조된 대상을 이벤트와 연결한다. 이렇게 했을 때 써지고요. 그 다음에 세미클론은 종료할 때, 구문을 종료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요거를 클릭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제가 콘솔로 찍습니다. 콘솔. 자, 콘솔.로그라고 하게 되면 요 콘솔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브라우저를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결자죠. 자, 브라우저 자체를 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라고 하게 되면 요건 명령어죠. 이렇게 명령어가 되는데 명령어로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찍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로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게 지금 메시지라고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메시지라고 여러분들 작성하시고요. 브라우저로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로 보시면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가 열리고요. 자, 그 다음에 콘솔 창으로 이렇게 보시면 메시지라고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하나의 메시지.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아래쪽에 원 유저 메시지. 그러니까 유저 메시지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당 지금 구문에서 지금 라인은 108라인 이렇게 지금 이제 구문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HTML 상에서. 자,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CSS에서 쓰는 주석을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슬러시 두 개를 찍게 되면 이거는 한 라인 커멘트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이를 저희가 블럭 커멘트 라고 보통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커멘트를 쓰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요걸 한번 클릭해보는 요건들을 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릭했을 때도 이렇게 로그를 출력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여기서 console.log라고 작성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 활용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console.log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처럼 클릭이라고 작성해 볼게요. 클릭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시면, 자, 뭐 물론 문제가 있는 코드는 아니에요. 에러가 지금 안 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서 새로 고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코드문을 여기서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자, 클릭이 안 됩니다. 클릭이 안 되죠.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있는 코드 아까 전에 로그 출력은 할 때, 자, 로그 출력은 됐다 이거죠. 여기서 로그 출력을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로그 출력을 해보시면, 자, console.log에 메시지라는 부분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자, 제작을 했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메시지라는 부분이 나오죠. 나오는데 자, 클릭은 안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될까요? 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자,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실 때 여기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런 처리 방식들은 CSS와 다릅니다. 자, CSS는 여기서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CSS를 붙여주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자, 읽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코드를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해당하는 이런 HTML 구조를 찾는데, 자, 위에 있는 미리 나와 있는 그런 li를 찾고 있습니다. li를 찾아서 여기서 로그를 출력해 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해당하는 스크립트 코드가 자, 위에 HTML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돔 구조라고 얘기하거든요. 돔 구조. 자, 돔 구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코드를 저희가 잘라내게 하고요. 이렇게 지금 해당하는 돔 구조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아래쪽에 스크립트 처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문을 바꿨어요. 자, 바꿔놨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아까 남길게요. 그냥 이렇게 남겨놓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코드문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자,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li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 고침을 할게요. 자,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클릭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클릭이라는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이제 반드시 스크립트를 쓸 때는 이렇게 해당하는 도움 구조가 먼저 출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참조가 이루어지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업에서 작성을 할 때는 저희가 스크립트를 여기다 작성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스크립트라고 하고요. 여기서 src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작성하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그러면 JS의 뭐 main.js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서 코드가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죠. 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li를 이렇게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작성을 하실 때, 자,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요걸 그대로 작성하지 않고요. 여기서 자, 위로 옮겼습니다. 다시. 자, 요걸 이제 이렇게 바꿀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꿀 거라는 얘기인데, 코드를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자, 일단은 이제 코드문을 작성하실 때 우리가 이 로드문이라는 게 있어요. 로드문. 그래서 이제 안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자, 먼저 이게 도큐먼트라고 합니다. 도큐먼트를 읽어드렸다. 자, 이 상태. 요것도 이벤트예요. 자, 이거는 클릭 이벤트와 같은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명령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도큐먼트는 요게 큰 따옴표로 돼 있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도큐먼트는 요거는 지금 가장 중요한 요건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큰 따옴표 없이 사용을 하고요. 일반적인 요소들은 자, 이렇게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벤트가 들어가죠. 여기 이벤트가 ready고요. ready라는 이벤트는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요건 어떤 의미냐 하면 아래쪽에 있는 HTML 구조를 읽어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실행식을 바꿔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보통 어떤 코드냐 하면 해당 문서를 다 읽었다. 그러면 이제 실행식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할 일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이후에 할 일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콜백 함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콜백 함수를 넣어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은 자, 여기 도큐먼트. 자, 여기 이벤트죠. 이벤트가 이제 다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벤트라는 게 뭐가 되냐면, 이벤트는 저희가 일종의 자바스크립트에서 지금 인터랙션을 만들기 위한 바로 동기가 됩니다. 자, 바로 모티브가 돼요. 그래서 자, 이벤트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처럼 인터랙션을 구현하기 위한 그죠? 모티브가 되는 거죠. 바로 모티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모티브 하나의 동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동기. 자, 동기가 되는 게 바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요게 이벤트고요. ready.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벤트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처럼 자, 문서가 자, 이렇게 읽힌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후에 어떤 처리라겠죠. 요걸 우리가 콜백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죠. 자, 컨트롤러 li를 클릭했습니다. 자, 사후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요거는 결과적으로 자, 문서를 다 읽어드린 후에 로그를 찍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li를 클릭했을 때 뭐가 돼요? 해당 로그를 찍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브라우저로 한번 보시면 자, 새로 고침 자,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모드로 가볼게요. 개발자 모드로 가보신 다음에 자, 먼저 이거는 찍어놨죠. 문서를 다 읽은 다음에 찍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로그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로그를 출력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의 구조로 작성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지금 내용들처럼 자,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여기서 도큐먼트
자, 문서. 자, 여기서 이제 명령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명령어들을 보게 되면 일단 여기서 read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딱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자, 여기 이벤트 중에 클릭이라는 명령어가 있죠. 그 다음에 로그라는 명령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명령어가 있는데 쓰는 대상들이 매번 달라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read. 자, read는 누가 쓰는 걸까요? 바로 jQuery가 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클릭이라는 내용들은 누가 쓰는 걸까요? 바로 jQuery가 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로그라는 내용들은 누가 써요? 이 콘솔이라는 대표격의 내용이 쓰는 거죠. 대표격의 내용을 쓰는데 요건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 이 콘솔이라는 건 이 대표격의 그 요소거든요. 이렇게 브라우저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딱 정해져 있죠. 콘솔.로그는 일종의 관용어구처럼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런 식의 소괄호 명령을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쓰고 있는 그런 구조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사후 처리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 문자라고 하거든요. 문자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서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간단하게 이제 구조를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요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되는데요. 요걸 이제 일반적인 명령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명령어. 자, 명령어라고 얘기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이벤트죠. 이벤트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자, jQuery 관련된 명령어가 있어요. 이렇게 jQuery 자, 명령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메서드라고 해요. 메서드. 자, 메서드는 뭐가 있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read 그리고 지금처럼 클릭이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용 분리를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해당 구문들은 간단하게 작성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해당하는 컨트롤러 li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요거는 자, 여기 이 콘솔이라는 건 말이죠. 이렇게 클릭하는 일종의 지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콘솔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게 클릭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지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클릭했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 로그들이 출력이 되고 있고요. 자, 요거입니다. 그래서 console.log 클릭 이렇게 돼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은 클래스를 첨부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자, 클래스를 첨부하는데 클래스를 첨부하는 명령어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처럼 jQuery 관련된 명령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add class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add class. 자, add class라고 하는 내용은 클래스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제거하는 내용은 자, remove class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자, 위에 CSS를 보시면요. 자, 여기서 뭐가 돼 있죠? li라는 부분이 있고요. li의 on 클래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on 클래스가 되면 그러면 여기서 50픽셀이 되면서요. 여기 아까 전에 흰색이었던 영역이 8AC007 여기서 색상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on 클래스로서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적을 때 자, 이렇게 자, 컨트롤러 li 지금처럼 add class on이죠. on 이렇게 on을 넣었다고 할게요. on 클래스를 넣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on 클래스를 지정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만드셨을 때 자,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바뀌죠. 다 바뀝니다. 여기서 요소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픽처에 이거죠. 컨트롤러에 on 클래스가 다 붙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jQuery에서는 이렇게 지칭을 하면요, 이 전반적인 모든 요소를 다 지칭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보통 여기에다가 this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this는 뭐가 되냐면 현재 있는 요건을 얘기하고 있죠. this는 현재 요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되는 요거 대상 있잖아요. 대상을 바로 우리가 this 키워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클릭된 본인만 찾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클릭을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본인만 해당 요건들이 지금 클래스가
이렇게 칠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보통 이제 클릭을 했을 때요. 어떻게 되죠? 여기는 커지는데 나머지는 다 작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요건들이 제작이 돼야 되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대한 요건들을 제작을 하실 때 자, 제작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먼저 해당 요건들은 지금처럼 자, 이렇게 되죠. 여기 안에다가 이거 왜 이렇게죠? 이렇게 안에다가 써서 그래요.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컨트롤러 자, li 하고요. 자, 그 다음에 remove class. 자, 여기 클래스가 이제 jQuery입니다. 자, 여기 아까 전에 썼던 거 한번 볼게요. .remove class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서 method라고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jQuery remove clas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레퍼런스를 보시면 이제 레퍼런스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요건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고요. 클래스 이름은 문자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문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on 클래스 일단은 제거를 시켜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5개의 버튼이 있을 겁니다. 5개 버튼, 6개죠. 자, 6개의 버튼을 일단은 제거시켜요. 제거를 시킨 다음에 여기서 on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on을 시키면 클래스를 전반적으로 다 삭제하신 다음에 현재 요건에서 추가되는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자, 눌렀을 때 지금처럼 클래스가 이렇게 추가가 되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 데이터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jQuery를 참조하는 방법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는데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통 이제 참조를 할 때요. 지금처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인터페이스를 좀 알아보면 여기서 지금 이제 새로 고침을 했고요. 자, 여기에 있는 픽처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안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요. 여기서는 지금 릴레이티브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히든으로 돼 있습니다. 저기 오버플로우를 꺼볼게요. 자, 꺼보면 여기서 앱솔루트가 돼 있는 덩어리가요. 가로 크기가 2400이죠. 2400이라고 하는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하나의 크기는 400인 거죠. 자, 이렇게 하나만 노출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위치를 이동할 때 해당 오브젝트가 왼쪽으로 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자, 이를 이제 우리가 코드식으로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그죠?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버튼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첫 번째 버튼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버튼이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버튼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움직이는 그런 자, 버튼 번호라고 합시다. 버튼 번호가 이렇게 되는데 자, 버튼 번호에 따른 이동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UL 타입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테스트 상으로 자, 레프트를요. 마이너스 400 픽셀로 이렇게 옮겨 볼게요. 그럼 두 번째 이미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800 픽셀 이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로 움직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 1200 픽셀 이렇게 하면 이걸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일단은 이제 버튼까지는 만들었는데 여기서 자, 슬라이더 위치 자, 슬라이더 위치를 정해 볼게요. 자, 위치를 정해 보면 여기서는 첫 번째일 때는 0이죠.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상하네요. 여기서 자, 위치가 아무튼 여기서 그 다음에 슬라이더 위치는 뭐가 되죠? 그 다음에 위치는 마이너스 400 픽셀이죠. 이렇게 여기서도 픽셀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0 픽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200 픽셀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픽셀에 대한 번호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마이너스 1000 얼마죠? 600 픽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0 픽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자, 여기에 따른 번호를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만히 두고요.
현재 번호를 찍어줄 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번호들을 찍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찍어줄 수 있냐면, 자, 콘솔.로그에, 자, 여기서 현재 요건이 this가 되죠. this에, 자, 여기 li가 지금 대상이라 이거죠. 자, 대상일 때, 여기에 대한 번호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0, 1, 2, 이런 식으로 번호를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this의 인덱스다. 인덱스 번호를 찍겠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면, 그러면은 한번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 로그 창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눌러보면 0번, 요거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는 거죠. 자, 인덱스 번호까지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간에, 자, 인덱스 번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덱스 번호를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은, 자, 인덱스 번호는 몇 번이죠? 0번. 그죠? 여기서는 몇 번이죠? 1번.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산술식을 좀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산술식. 자, 그럼 거리량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의 거리량은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 슬라이더 위치는 어떻게 정해 줄까요? 슬라이더 위치. 자, 위치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정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인덱스죠. 자, 인덱스는 지금 적용이 되니까 곱하기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죠.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곱하기 얼마죠? 400픽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하나의 계산식이에요. 인덱스 마이너스 1 곱하기 400. 요게 하나의 위치 이동되는 계산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위치 정보를 한번 받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처럼 하나 받았고요. 자, 그럼 계산식으로 요걸 한번 산술식으로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console.log에 지금처럼 해당 요건, 자, this 인덱스 곱하기 마이너스 1, 여기서 곱하기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자, 곱하기는 이렇게 쓰고요. 우리가 산술식을 쓸 때, 자, 사칙 연산이 있어요. 사칙 연산이죠. 연산 같은 경우에는, 자, 프로그램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뭐가 되죠? 400 이런 식으로 산술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로 한번 보시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값을 찍어보시면 마이너스 0, 0이죠.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800, 마이너스 1200, 마이너스 1600, 마이너스 2000. 자, 위치하는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이렇게 처음으로 배우는 jQuery 10강 강좌의 내용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